이게 어디서 엄마 노릇이야? 너 같은 계모는 우리 집 쓰레기통에나 어울려. 딸 세희는 정성껏 차를 내온 연주의 뺨을 사정없이 갈겼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연주가 부어오른 얼굴을 감싸쥐자 세희는 그 손등을 구두굽으로 짓눌렀습니다. 그 순간 귀가하던 강 회장이 포효하며 딸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내가 지금 짓밟은 저 여자가 누군 줄 알아? 25년 전 너를 살리고 죽은 줄 알았던 내 친엄마란 말이다. 그 한마디에 거실은 순식간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증오했던 여자가 사실은 목숨 바쳐 자신을 지킨 생모였다는 잔혹한 진실. 과연 이 모녀의 운명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작품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대형그룹의 웅장한 저택 거실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강세희는 화려한 드레스 자락을 휘날리며 거실 한복판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탁자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차 세트가 놓여 있었죠. 한현주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찻잔을 닦으며 강세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강세희가 한현주의 손에 들린 찻잔을 빼서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어디서 우리 엄마 흉내를 내고 있어. 감히 누굴 기다리면서 이딴 짓을 하는 거야. 한현주는 산산조각이 난 사기 파편을 내려다보며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한현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강세희의 얼굴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세희야, 회장님께서 곧 오실 시간이라 준비한 것뿐이야. 오해하지 마렴. 강세희는 한현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을 높이 들어 한현주의 뺨을 거세게 내리쳤습니다. 거실에는 살을 맞대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현주는 고개가 돌아간 채로 뺨을 감싸쥐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강세희가 한현주의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으며 다시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내 입에서 내 이름 부르지 마. 돈 보고 들어온 꽃뱀 주제에 어디서 엄마 대접을 받으려고 들어. 너 같은 계모는 우리 집 쓰레기통에나 어울려. 한현주는 눈물을 참으려는 듯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한현주가 바닥을 짚은 손을 파르르 떨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회장님을 돕고 싶어서 그런 거야. 내가 생각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는 없어. 강세희는 비웃음을 흘리며 한현주의 어깨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강세희가 구두굽으로 한현주의 손등을 짓누르며 쏘아붙였습니다. 도와줘? 내가 뭔데 우리 아빠를 도와. 우리 엄마가 그 사고로 어떻게 죽었는지 뻔히 알면서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아? 너는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야. 한현주는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강세희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현주의 눈동자에는 증오보다는 깊은 슬픔과 애달픈 마음이 서려 있었죠.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민호 회장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강민호 회장은 거실에 펼쳐진 참혹한 광경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강민호 회장이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세희에게 달려갔습니다. 강민호 회장이 강세희의 팔목을 낚아채며 고함을 쳤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세희, 너 미쳤어? 당장 그 손 못 치워. 강세희는 아버지를 향해 억울하다는 듯이 얼굴을 붉히며 외쳤습니다. 아빠, 지금 저 여자를 편드는 거야? 저 여자가 엄마 물건에 손을 대고 나를 훈계하려 들었다고. 강민호 회장은 한현주를 부축해 일으키며 강세희를 향해 서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강민호 회장이 한현주의 붉게 부어오른 뺨을 어루만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희, 너 오늘 내가 저지른 짓이 평생 내 가슴에 대못이 될 거다. 내가 말했지? 이분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강세희는 코웃음을 치며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꽃병까지 바닥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강세희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표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왜 안 되는데? 저런 근본 없는 여자가 우리 엄마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봐도 속이 뒤집어져. 아빠가 제정신이라면 저 여자를 당장 쫓아내야지. 강민호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지며 세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강민호 회장이 세희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며 폭발하듯 진실을 터뜨렸습니다. 그 입 다물어. 내가 오늘 때리고 모욕한 이 여자가 25년 전에 죽었다고 믿었던 내 친엄마다.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내 생모라고. 거실에는 순식간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강세희는 충격을 받은 듯 눈을 크게 뜨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강세희가 헛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빠, 지금 나랑 장난해? 우리 엄마는 그날 화재 현장에서 시신도 못 찾고 죽었잖아. 저 여자는 그냥 돈 보고 아빠한테 접근한 사기꾼일 뿐이야. 한현주는 얼굴을 가린 채 소리 죽여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호 회장이 정장 안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강세희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강민호 회장이 서류를 쥔 손을 떨며 세희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유전자 검사지를 보고도 사기라고 할 거야? 내가 평생을 속죄하며 찾았던 사람이야. 너를 살리려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얼굴까지 바꿔가며 살아남은 내 엄마란 말이다. 강세희는 서류를 낚아채듯 빼서 읽어내려갔습니다. 서류에 적힌 글자 하나하나가 강세희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강세희가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 여자가 내 엄마라면 왜 나한테 한 번도 말을 안 했어. 왜 남처럼 굴면서 내 매를 맞고 있었냐고. 한현주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강세희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한현주가 갈라진 목소리로 세희를 부르며 애원했습니다. 세희야, 미안하다. 내가 나를 미워하면서라도 당당한 대형 그룹의 딸로 크길 바랐어. 내 화상 입은 얼굴을 보여주면 내가 상처받을까봐 차마 엄마라고 말할 수 없었어. 강세희는 한현주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벽으로 몸을 붙였습니다. 강세희의 눈에는 당혹감과 공포, 그리고 부정하고 싶은 현실에 대한 광기가 서려 있었죠. 강세희가 머리를 감싸주며 거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강민호 회장은 쓰러진 한현주를 품에 안고 통곡했습니다. 한현주는 멀어져가는 세희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강민호 회장이 연주의 등을 토닥이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한현주는 붉게 타오르는 뺨보다 가슴이 더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정신을 잃어갔습니다. 저택의 화려한 조명 아래 모녀의 잔혹한 진실은 피할 수 없는 비극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가 되자마자 대형그룹 본사는 벌집을 건드린 듯 시끄러워졌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연주가 과거 신분을 위조해 강민호 회장에게 접근했다는 자극적인 기사들이 도배되었죠. 강세희는 집무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세희가 비서가 내온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 여자가 제 발로 이 집 구석에서 나가게 만들 거야. 감히 내 엄마 노릇을 하려 들어? 옆에 서 있던 최진혁 상무가 교활하게 웃으며 강세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최진혁 상무가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던지듯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세희, 내 판단이 옳다. 지금 강 회장님은 그 여자한테 홀려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야. 내가 회사를 지켜야지. 강세희는 최진혁 상무가 건넨 이사 소집 요구서에 거침없이 서명했습니다. 강세희가 펜을 돌리며
차가운 목소리로 최진혁 상무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사회 준비해. 아빠는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쉬게 할 거야. 그리고 그 여자는 무단 침입으로 고소할 준비도 끝내둬. 같은 시각 저택 안방에서는 강민호 회장이 방 밖으로 나가려다 최진혁 상무가 보낸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강민호 회장이 경호원의 가슴팍을 밀치며 노호했습니다. 이게 누구 명령이라고 내 앞길을 막아. 당장 비키지 못해. 세희 어디 있어? 경호원이 고개를 숙인 채 요지부동으로 서서 기계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상무님 지시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안정을 취하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외부 연락도 금지되었습니다. 강민호 회장은 뒷목을 잡으며 침대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내몰아 쉬었습니다. 한현주는 복도 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훔치고는 강세희의 방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한현주가 손에 쥔 낡은 편지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방 안에서 강세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야? 아침부터 재수없게 내 문을 두드리는 게. 한현주가 문고리를 잡고 간절한 목소리로 세희를 불렀습니다. 세희야, 나다. 잠시만 문 좀 열어주겠니? 내게 꼭 보여줘야 할 편지가 있어서 그래. 25년 전 그날의 진실이 담긴 거란다. 강세희가 거칠게 문을 열고 나와 한현주의 손에 든 편지를 낚아챘습니다. 강세희는 내용을 읽지도 않고 한현주의 면전에서 편지를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강세희가 찢어진 종이 조각을 한현주의 얼굴에 뿌리며 침을 뱉듯 말했습니다. 진실? 내 진실은 돈에 미쳐서 남의 가정을 파탄낸 거겠지. 이 더러운 종이 쪼가리 치우고 당장 내 집에서 꺼져. 한현주는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줍기 위해 무릎을 꿇고 손을 더듬거렸습니다. 한현주가 찢어진 글자들을 보며 흐느끼는 목소리로 강세희의 구두 끝을 붙잡았습니다. 세희야, 제발 한 번만 읽어줘. 내 외삼촌이 어떤 사람인지, 그날 창고 문을 누가 잠갔는지 여기 다 적혀 있어. 강세희는 한현주의 손을 구두로 걷어차며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강세희가 복도에 대고 큰 소리로 집안 고용인들을 불러 모으며 외쳤습니다. 여기 다들 들었지? 이 여자가 지금 우리 외삼촌까지 모함하고 있어. 당장 이 여자의 짐을 다 마당으로 던져버려. 고용인들은 강세희의 기세에 눌려 한현주의 방으로 들어가 옷가지와 생필품들을 상자에 담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호 회장이 소동을 듣고 겨우 방을 빠져나와 계단 난간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강세희, 내가 인간이라면 이럴 수는 없어. 저분은 내 목숨을 구하려고 자기 인생을 통째로 불태운 사람이야. 강세희는 아버지를 돌아보지도 않고 고용인들에게 손짓하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병실로 모셔. 그리고 이 여자는 비도 오는데 시원하게 밖으로 모셔다 드리고. 창밖에서는 예보에도 없던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용역업체 직원들이 들이닥쳐 한현주의 팔을 양쪽에서 붙잡고 현관문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한현주는 빗물에 젖어 엉망이 된 상태로 바닥을 긁으며 강민호 회장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세희는 현관문을 닫기 전 한현주를 향해 마지막으로 차가운 경고를 날렸습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다음번엔 경찰서 유치장에서 보게 될 테니까.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히자 저택 안에는 기괴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한현주는 차가운 빗속에 홀로 남겨져 젖은 바닥을 손으로 짚으며 흐느꼈습니다. 비에 젖은 얇은 상의 사이로 옆구리부터 배까지 이어진 커다란 수술 흉터가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한현주는
자신의 몸에 남은 그 흉터를 어루만지며 세희의 어린 시절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한현주가 빗물을 삼키며 신음하듯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세희야, 엄마는 괜찮아. 내가 건강하게 살아만 있다면 이깟비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한편 그 시각 최진혁 상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세희가 서명한 경영권 승계 서류를 보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최진혁 상무가 금고 안에 든 진짜 화재 사건 보고서를 태우며 중얼거렸습니다. 강민호, 내 딸 손에 내 회사가 무너지는 걸 구경이나 해라. 한현주 그 여자는 이번에 확실히 숨통을 끊어주지. 세희는 거실 창가에 서서 빗속에 웅크리고 있는 한현주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강세희가 와인 잔을 입가에 가져가며 복잡 미묘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안 가는 거야? 왜 저렇게 처량하게 앉아서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냐고. 강세희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최진혁 상무가 보여준 가짜 서류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현주는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저택의 불 꺼진 창문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비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한현주의 가녀린 어깨는 추위와 고통으로 사정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택 안에서 들려오는 세희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한현주의 귀에 꽂혔습니다. 한현주는 가슴에 남은 마지막 희망의 조각을 쥐어짜듯 바닥에 떨어진 찢어진 편지 조각 하나를 소중히 품에 넣었습니다. 한현주를 빗속으로 내쫓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세희는 대형그룹 전무이사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그때 화려한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를 쓴 미스 김이 비서의 재질을 뿌리치고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미스 김이 선글라스를 벗어 책상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강세희 전무님, 외삼촌 밑에서 회사 차지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보네요. 강세희는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미스 김을 쏘아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뭐야? 우리 외삼촌 비서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당장 비서실 불러서 끌어내기 전에 나가. 미스 김은 코웃음을 치며 가방에서 낡은 녹음기와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강세희의 코앞에 던졌습니다. 미스 김이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비웃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끌어내면 손해보는 건 강세희 전무님일 텐데 당신 외삼촌 최진혁 상무가 25년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알면 기절할걸요? 강세희는 반사적으로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고 거기선 최진혁 상무의 비열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녹음 속 최진혁 상무는 연주를 화재 현장에 가두라고 지시하며 세희의 친엄마를 실종 처리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었죠. 강세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녹음기를 든 손을 사정없이 떨었습니다. 강세희가 미스 김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거 조작이지? 우리 외삼촌이 그럴 리 없어. 한현주 그 여자가 시킨 거야? 얼마 받았어? 미스 김은 강세희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향했습니다. 미스 김이 문고리를 잡고 뒤를 돌아보며 냉정하게 덧붙였습니다. 한현주 씨는 20년 동안 정신병원에 갇혀서도 당신 이름만 불렀어. 최 상무가 당신 엄마를 죽이고 그 죄를 한현주한테 뒤집어 씌운 거라고. 똑똑히 확인해봐. 미스 김이 떠난 직후 이사실 문이 다시 열리며 최진혁 상무가 경호원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최진혁 상무는 평소에 인자한 표정을 지우고 뱀처럼 서늘한 눈빛으로 강세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진혁 상무가 서류 한 장을 강세희의 가슴팍에 찌르듯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세희야,
내가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말이다. 이 사진들이 당장 너를 해임하라고 난리구나. 강세희는 녹음기를 뒤로 숨기며 최진혁 상무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삼촌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우리 엄마를 삼촌이 죽였다며. 한현주를 정신병원에 가둔 것도 삼촌이라며. 최진혁 상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경호원들에게 턱짓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눈치가 빠르면 몸이 고생 안 할 텐데 아쉽구나. 이제 너는 횡령범으로 수배될 거다. 대형그룹은 이제 이 삼촌이 잘 이끌어가마. 경호원들이 강세희를 억류하려 들자 강세희는 책상 위의 스탠드를 휘두르며 필사적으로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강세희는 본사 건물 뒷문을 통해 어두운 골목으로 숨어들었지만 최진혁 상무가 보낸 괴한들이 이미 길목을 차단하고 있었죠. 강세희는 구두굽이 부러진 채 빗물이 고인 뒷골목을 맨발로 뛰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쇠파이프를 바닥에 긁으며 강세희의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강세희가 막다른 벽에 부딪혀 바닥에 주저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누구 없어요. 아빠 도와줘요. 사내들이 무기를 치켜든 찰나 골목 끝에서 강력한 전조등 불빛이 쏟아지며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달려왔습니다. 승용차는 괴한들을 위협하며 강세희의 바로 앞에 급제동했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나타난 사람은 놀랍게도 며칠 전 빗속으로 쫓겨났던 한현주였습니다. 한현주가 차에서 내려 강세희를 뒷좌석으로 밀어넣으며 급박하게 외쳤습니다. 세희야, 어서 타. 엄마가 왔어. 걱정 마, 엄마가 널 지켜줄게. 한현주는 능숙한 솜씨로 차를 몰아 골목을 빠져나갔고 뒤따라오던 최진혁 상무의 차량들을 따돌렸습니다. 한적한 외곽의 낡은 빌라 은신처에 도착한 후 한현주는 상처투성이가 된 강세희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한현주가 젖은 수건으로 강세희의 얼굴을 닦아주며 애처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많이 놀랐지? 이제 괜찮아. 여기가 안전하단다. 엄마가 미리 준비해둔 곳이야. 강세희는 자신을 돌보는 한현주의 손길을 거부하지 못한 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강세희가 한현주의 소매자락을 붙잡고 눈물을 왈칵 쏟으며 물었습니다. 왜 나를 구해줬어? 내가 그렇게 때리고 모욕했는데 왜 바보같이 다시 나타난 거야? 엄마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했는데. 한현주는 세희를 품에 꼭 안고 등을 토닥이며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딸을 구하는데 이유가 어디 있겠니? 너를 지키는 게 내 유일한 삶의 이유였는걸. 강세희는 한현주의 품 안에서 짐승처럼 울며 자신의 잘못을 참회했습니다. 한현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강세희는 탁자 위에 놓인 한현주의 낡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한현주가 최진혁 상무에 의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갇혀 지낸 10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일기장 뒷장에는 화재 현장에서 세희를 품에 안고 탈출하다 등의 전신 화상을 입었던 긴급수술 기록지도 붙어 있었습니다. 강세희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이를 악물며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강세희가 충혈된 눈으로 어둠 속을 노려보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최진혁 상무, 그 인간 가만 안 둬. 우리 엄마랑 아빠한테 한 짓 내가 수천 배로 돌려줄 거야. 한편 그 시각 최진혁 상무는 병원에 누워있는 강민호 회장의 산소호흡기 조절기를 만지며 비열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최진혁 상무가 강민호 회장의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형님, 세희는 이제 범죄자 신세니 걱정 마세요.
대형 그룹은 제가 아주 깨끗하게 먹어치울 테니까요. 강민호 회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최진혁 상무는 강제로 강민호 회장의 손을 끌어당겨 경영권 양도 서류에 지장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은신처 창밖으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고 강세희는 연주의 손을 꼭 잡으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강세희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철부지 공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도끼 어린 투사의 안광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세희와 한현주는 낡은 외투로 얼굴을 가린 채 도심 변두리의 한옥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과거 강민호 회장이 큰 은혜를 베풀었던 박태수 전 검찰총장의 사택이었죠. 박태수는 정원의 나무를 다듬다 강세희를 발견하고는 들고 있던 가위로 바닥을 가리키며 호통을 쳤습니다. 제 아비와 생모를 욕보인 페류나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이느냐.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못해. 강세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한현주가 박태수의 앞에 털썩 무릎을 꿇으며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간청했습니다. 총장님, 모든 게 제 불찰입니다. 세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용당한 것뿐이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 생명보험금 증서와 최 상무의 비리 장부 위치를 다 드리겠습니다. 박태수는 한현주의 거칠어진 손과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가위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태수가 강세희를 똑바로 응시하며 서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엄마가 저렇게까지 너를 지키려는데 너는 무엇을 걸겠느냐? 대연의 후계자 자존심인가 아니면 한 여자의 딸로서의 진심인가? 강세희는 한현주의 곁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자존심 같은 건 이미 버렸습니다. 엄마를 살리고 우리 아빠를 되찾을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박태수의 허락이 떨어지자 강세희와 한현주는 도심 근처 작은 옥탑방으로 거처를 옮겨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현주는 좁은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끓여 낡은 상 위에 차려냈습니다. 한현주가 숟가락을 강세희의 손에 쥐어주며 인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희야, 밥부터 먹자. 엄마가 직접 차려주는 밥을 한 번도 못 먹여서 늘 가슴에 한이었단다. 강세희는 난생 처음 마주하는 소박한 집밥 앞에서 목이 메어 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강세희가 된장찌개 국물을 한술 뜨고는 엉엉 울며 한현주에게 고백했습니다. 엄마, 내가 그동안 엄마한테 했던 짓들 생각하면 이 밥을 먹을 자격도 없어. 그런데 이 밥이 왜 이렇게 따뜻하고 맛있는 거야? 한현주는 강세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고 두 사람은 옥탑방의 작은 불빛 아래에서 25년 만에 진정한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한현주는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녹슨 열쇠 꾸러미를 강세희에게 건넸습니다. 한현주가 열쇠를 강세희의 손바닥 위에 올리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건 최 상무가 숨겨둔 비밀 금고 열쇠야. 거기 가면 내 생모의 사망보험금까지 가로챈 내역이 담긴 이중 장부가 있을 거다. 강세희는 열쇠를 꽉 쥐고 박태수가 소개해준 젊은 변호사 지훈을 은밀히 만났습니다. 지훈은 안경을 치켜 올리며 노트북 화면에 복잡한 계좌 추적 내역을 강세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훈이 마우스를 클릭하며 강세희의 눈을 똑바로 보고 설명했습니다. 최 상무가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해 세탁한 자금만 수천억입니다. 심지어 강 전무님 모친의 보험금까지 이 계좌로 흘러들어갔군요. 정말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강세희는 모니터에 찍힌 최진혁 상무의 범죄 흔적을 보며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강세희가 지훈에게 서류 뭉치를 건네며 도끼 서린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이 증거들 다 정리해 주세요. 주주총회 날 그 인간이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밑바닥으로 떨어뜨릴 겁니다. 한편 최진혁 상무는 세희의 행방을 쫓기 위해 한현주가 과거 머물렀던 요양원 원장을 나치에 고문하며 행방을 캐물었습니다. 최진혁 상무가 원장의 뺨을 갈기며 비열하게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그 모녀가 어디 숨었는지 당장 말해.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내 놈 목숨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최진혁 상무는 세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옥탑방 주소를 알아내고는 사설 용역들을 급파했습니다. 하지만 강세희는 이미 박태수가 붙여준 보안팀과 함께 옥탑방 주변에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강세희가 무전기를 들고 골목 어귀를 감시하며 차분하게 속삭였습니다. 쥐새끼들이 들어왔습니다. 박 팀장님, 신호드리면 바로 셔터 내리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절대 한 놈도 못 나가게 해야 합니다. 용역들이 옥탑방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순간 미리 대기하던 보안 팀원들이 그들을 제압하고 포위했습니다. 강세희는 겁에 질린 용역 우두머리에 턱을 잡아 올리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최 상무한테 가서 전해. 내 놈이 보낸 선물 잘 받았다고. 이제 내 차례니까 목 씻고 기다리라고 말이야. 강세희는 제압한 용역들의 휴대전화에서 최진혁 상무의 지시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확보해 지훈 변호사에게 전송했습니다. 지훈은 강세희의 치밀한 대처를 보고 감탄하며 수화기 너머로 말했습니다. 강 전무님, 이제 법적인 준비는 완벽합니다. 주주총회에서 터뜨리기만 하면 최 상무는 영원히 끝입니다. 강세희는 밤늦게 옥탑방으로 돌아와 잠든 한현주의 손을 잡고 곁을 지켰습니다. 한현주는 잠결에도 세희의 이름을 부르며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강세희가 한현주의 손을 자신의 얼굴에 갖다 대며 나직하게 다짐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줘. 다시는 아무도 엄마를 무시하지 못하게 내가 다 되찾아올게. 옥탑방 너머로 해가 뜨기 시작했고 강세희의 눈빛은 결전의 날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강세희는 주주총회 통지서를 꽉 쥐며 최진혁 상무의 몰락을 예고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형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최진혁 상무는 단상 중앙에 앉아 거만한 자세로 넥타이를 매만지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죠. 최진혁 상무가 마이크를 끌어당겨 회의실 안을 가득 채운 주주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강민호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가슴이 아프지만 이제 대여는 새로운 리더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회의실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세희가 한현주를 태운 휠체어를 밀고 당당히 들어왔습니다. 강세희는 단상을 향해 거침없이 걸어가며 최진혁 상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강세희가 서류 뭉치를 공중에 뿌리며 차가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자리는 당신 자리가 아니야, 최진혁 상무. 대연의 주인은 여전히 내 아버지이고 당신은 그저 사기꾼일 뿐이야. 최진혁 상무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책상을 탁 내리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진혁 상무가 경비원들에게 손짓하며 얼굴을 붉히고 소리쳤습니다. 강세희 전무, 내가 횡령 혐의로 쫓기는 신세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당장 저 미친 여자랑 같이 끌어내. 강세희는 비웃음을 흘리며 품 안에서 리모컨을 꺼내 대형 스크린을 향해 눌렀습니다.
스크린 위로 최진혁 상무가 연주를 납치하고 강민호 회장의 지장을 강제로 찍게 만드는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장내에 있던 주주들이 웅성거리며 최진혁 상무를 향해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죠. 강세희가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가 마이크를 뺏어들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 영상 속의 파렴치한 인간이 바로 최진혁입니다. 제 생모를 화재 현장에 가두고 죽이려 했고 저를 이용해 회사를 가로채려 했습니다. 최진혁 상무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다시 뺏으려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저 여자가 돈을 노리고 꾸민 연극이라고. 다들 속지 마세요. 그 순간 회의실 뒤편에서 휠체어를 탄 강민호 회장이 박태수 총장의 부축을 받으며 등장했습니다. 강민호 회장은 산소호흡기 자국이 선명한 얼굴로 최진혁 상무를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강민호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쾅쾅 치며 힘있는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최진혁? 내 이놈. 내가 죽기를 바랐겠지만 하늘이 돕고 내 딸이 나를 구했다. 내 죄는 내 입으로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다. 최진혁 상무는 강민호 회장의 등장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단상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회의실 뒤쪽에서 대기하던 경찰들이 들이닥쳐 최진혁 상무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형사가 최진혁 상무의 어깨를 짓누르며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진혁 씨, 살인 미수 및 공금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진혁 상무는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강세희를 향해 저주를 퍼부으며 발악했습니다. 강세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한현주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았습니다. 강세희가 한현주의 얼굴을 감싸 쥐고 주주들을 향해 고개를 돌려 외쳤습니다. 여기 계신 이분이 바로 제 친어머니이자 대형그룹의 진정한 안주인입니다. 그동안 제가 저지른 무례를 씻기 위해 남은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한현주는 세희의 손을 맞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세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주들은 진실을 마주하고는 기립박수를 보내며 모녀의 재회를 축하했습니다. 며칠 뒤 평화를 되찾은 대형가 저택 정원에서는 오랜만에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강세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정성스럽게 고기를 구워 한현주의 접시에 놓아주었습니다. 강세희가 한현주의 쌈을 직접 싸서 입에 넣어주며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많이 먹어. 그동안 고생만 하느라 살이 너무 빠졌어. 이제는 내가 엄마 공주님처럼 모실게. 한현주는 세희가 주는 쌈을 받아 먹으며 연신 눈물을 훔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현주가 세희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세희야, 고맙다. 엄마는 너랑 이렇게 밥 한 끼 먹는 게 꿈이었어. 더 바랄 게 없구나. 강민호 회장은 옆에서 흐뭇한 표정으로 맥주잔을 기울이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민호 회장이 세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희, 내가 엄마를 지키는 걸 보니 이제 대연을 맡겨도 되겠구나. 나는 이제 내 엄마랑 여행이나 다니며 편히 쉬고 싶다. 강세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한현주에게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강세희가 반지를 꺼내 한현주의 약지에 끼워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건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난 증표야. 그리고 내 마음이야. 사랑해, 엄마. 한현주는 반지가 끼워진 손을 보며 다시 한번 세희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강세희는 대형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한 후 가장 먼저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강세희가 한현주와 함께
보육원을 찾아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 손은 약손이야. 힘들 때 이 손을 잡으면 다 나을 수 있어. 우리 엄마가 가르쳐 준 거야. 보육원 아이들은 한연주의 손을 잡으며 까르르 웃었고 그 풍경은 한 폭의 그림처럼 따뜻했습니다. 저택 거실 중앙에는 세 가족이 활짝 웃고 있는 커다란 사진이 걸렸습니다. 한때 비명과 미움으로 가득했던 집안은 이제 사랑과 온기로 가득 채워졌죠. 강세희는 회사 집무실 책상 위에 둔 가족 사진을 보며 매일 아침 다짐했습니다. 강세희가 사진 속 한연주의 얼굴을 매만지며 나직하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엄마, 내가 이 행복 끝까지 지킬게. 다시는 누구도 우리 엄마 눈물 흘리게 하지 않을 거야. 저녁 노을이 지는 저택의 창가에서 한연주와 강민호 회장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모든 시련이 끝난 줄 알았던 그 순간 집안에 흐르는 공기는 더없이 평화롭고 찬란했습니다. 찬란한 봄날의 햇살이 대형 쇼핑몰의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강세희는 한연주의 팔짱을 꼭 끼고 신이 난 발걸음으로 명품관 거리를 걸었죠. 강세희가 화사한 분홍색 스카프를 집어 한연주의 목에 둘러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이 색깔 정말 잘 어울린다. 오늘 쇼핑한 거 다 엄마 거야. 기분 정말 좋지? 한연주는 강세희의 얼굴을 바라보며 수줍게 미소를 지었지만 얼굴색은 눈에 띄게 창백했습니다. 한연주가 강세희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세희야, 엄마는 내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르단다. 이제 그만 들어가서 아빠랑 저녁 먹자. 그 순간 한연주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한연주의 입술 사이로 검붉은 피가 터져나와 바닥에 점을 찍듯 떨어졌죠. 강세희는 비명을 지르며 한연주를 바닥에 눕히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이래? 정신 좀 차려봐. 여기 사람 살려주세요. 빨리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응급실 복도에는 차가운 소독약 냄새와 강세희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차트를 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강세희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의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강세희의 어깨를 무겁게 짚고 설명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예전에 강제로 투여된 독한 약물들이 이제야 몸속 장기들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오늘 밤이 고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강세희는 의사의 가운을 붙잡고 바닥에 무너져 내리며 통곡했습니다. 강세희가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흐느끼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제 겨우 행복해졌는데 우리 엄마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또 이런 시련을 주는 거냐고. 한연주는 중환자실 유리병 너머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세희의 휴대전화로 보안 팀장의 긴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 팀장이 숨을 헐떡이며 강세희에게 긴급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전무님, 큰일 났습니다. 최진혁 상무가 교도소 이송 중에 탈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장님 차량이 습격을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강세희는 휴대전화를 떨어뜨리며 넋이 나간 표정으로 병원 텔레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스 속보에는 강민호 회장이 탄 차량이 대형 트럭에 들이받쳐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 참상이 나오고 있었죠. 강세희가 비틀거리며 병원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우리 아빠가 그럴 리 없어. 최진혁, 이 악마 같은 인간이 대체 어디까지 하려는 거야? 강민호 회장은
뇌사 상태에 빠져 다른 병동 병실로 실려 들어왔습니다. 강세희는 엄마의 중환자실과 아빠의 수술실 사이를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녔습니다. 그때 강세희의 주머니 속에서 발신번호 표시 제안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강세희가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최진혁 상무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진혁 상무가 쇠사슬을 끄는 듯한 소름 끼치는 배경음과 함께 낮게 속삭였습니다. 세희야, 오랜만이지? 내 엄마가 죽어가는 꼴을 보니 기분이 어떠냐? 그 독약을 해독할 수 있는 약은 이 세상에 딱 하나, 내 손안에만 있단다. 강세희는 전화기를 부서질 듯 쥐며 이빨을 갈고 대답했습니다. 당장 우리 엄마 살려내.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회사야? 다 줄 테니까 제발 해독제만 내놔. 최진혁 상무가 혀를 차는 소리를 내며 비열한 어조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돈? 그건 기본이지. 내가 관리하는 비자금 장부랑 회사 인감 가지고 오늘 밤 12시까지 항구 7번 창고로 와라. 경찰에 신고하면 내 엄마 산소호흡기는 바로 꺼질 줄 알아. 전화가 끊기고 강세희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병원 밖에는 최진혁 상무가 보낸 사설 용역들이 경찰의 눈을 피해 병원을 포위하기 시작했죠. 강세희는 중환자실 유리창에 손을 대고 잠든 한현주의 얼굴을 애처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강세희가 창문에 입을 맞추며 들리지 않을 인사를 나직하게 전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참아. 내가 가서 꼭 약 가져올게. 아빠도 내가 지킬 거야. 나 대형그룹 딸 강세희야. 절대 안 무너져. 강세희는 병원 화장실에서 얼굴에 찬물을 끼얹으며 흐릿해지는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강세희가 거울 속의 자신을 매섭게 노려보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최진혁, 이번엔 내가 직접 내 숨통을 끊어줄게. 우리 가족 건드린 대가가 어떤 건지 똑똑히 보여주마. 강세희는 박 팀장에게 은밀한 신호를 보낸 뒤 혼자서 가방을 메고 병원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주차장에는 최진혁 상무가 보낸 검은 차량들이 엔진 소리를 내며 대기하고 있었죠. 강세희는 두려움을 삼키며 자신의 차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 손에는 비자금 장부가 든 가방을, 다른 한 손에는 날카로운 호신용 칼을 꽉 쥐었습니다. 강세희가 가속 페달을 밟으며 어두운 도로 위로 차를 돌진시켰습니다. 병원 옥상 위로 불길한 까마귀 떼가 울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현주의 심박 측정기 소리가 점점 느려지며 불안한 경고음을 내기 시작했죠. 강세희는 눈물을 훔치며 밤안개가 자욱한 항구를 향해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멀리서 항구의 비릿한 바다 냄새가 바람을 타고 강세희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운명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고 강세희의 눈동자에는 지옥불보다 뜨거운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밤바다의 비릿한 냄새가 진동하는 항구 7번 창고 앞은 고요하다 못해 살벌한 기운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강세희는 비자금 장부가 든 가방을 한 손에 꽉 쥔 채 어두운 창고 안으로 거침없이 발을 내디뎠죠. 창고 구석에서 드럼통에 불을 피워놓고 기다리던 최진혁 상무가 그림자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진혁 상무가 피 묻은 손을 불에 쬐며 비열한 웃음과 함께 강세희를 향해 말했습니다. 역시 대연의 딸답구나. 제 엄마 살리겠다고 혼자 이 지옥 구덩이까지 제 발로 찾아오고 말이야. 강세희는 가방을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최진혁 상무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강세희가 품 안에서 휴대용 해독제 케이스를 보여달라는 듯 손짓하며 대답했습니다. 장부 여기 있어. 약속대로 해독제 내놔.
우리 엄마 시간이 얼마 없단 말이야. 어서. 최진혁 상무는 주머니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내 흔들어 보이며 광기 어린 눈빛으로 소리쳤습니다. 이게 내 엄마 목숨줄이지? 그런데 어쩌나 나는 장부도 같고 내 목숨도 여기서 끝낼 생각인데. 그때 창고 천장에서 강렬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쏟아지며 최진혁 상무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박 팀장이 이끄는 보안 팀원들이 창고 벽을 타고 내려오며 최진혁 상무의 부하들을 순식간에 제압했죠. 강세희는 당황한 최진혁 상무의 손목을 낚아채며 바닥으로 맺히고는 해독제 병을 가로챘습니다. 강세희가 최진혁 상무의 가슴을 구두로 짓누르며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보낸 수송 차량은 가짜였어. 진짜 해독제는 이미 헬기로 병원에 도착했단다. 이건 내 자백을 받기 위한 미끼였을 뿐이야. 최진혁 상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긁었지만 이미 경찰들이 들이닥쳐 그를 포위했습니다. 강세희는 현장에 나타난 형사들에게 최진혁 상무를 넘기고는 곧장 대기하던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강세희가 운전대를 잡은 박 팀장의 어깨를 치며 긴박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박 팀장님, 병원으로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엄마 상태가 어떤지 계속 확인해 주시고요. 병동 중환자실 앞은 긴박한 경보음과 의료진의 다급한 발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현주의 심박수 그래프가 수평에 가깝게 누워가며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었죠. 강세희가 복도를 달려와 유리벽에 붙어 한현주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강세희가 유리창을 두드리며 눈물을 쏟아내고는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엄마, 제발 눈 좀 떠봐. 내가 약 가져왔어. 나 여기 있단 말이야. 엄마 미안해. 제발 가지마. 의료진이 강세희가 전달한 진짜 해독제를 한현주의 링거줄에 긴급하게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같은 몇 초가 흐르고 멈출 듯하던 한현주의 심박 측정기에서 규칙적인 신호음이 다시 울렸습니다. 한현주가 가느다랗게 눈을 뜨며 유리창 너머의 강세희를 향해 힘겹게 손을 뻗었습니다. 강세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세희는 옆 병동에 누워있는 강민호 회장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강민호 회장은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지만 강세희가 손을 잡자 미세하게 반응했습니다. 강세희가 강민호 회장의 손등에 얼굴을 묻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살아났어. 그러니까 아빠도 힘내야 해. 우리 세 식구 같이 살기로 했잖아. 어서 일어나서 나 혼내야지. 강민호 회장의 손가락이 강세희의 손을 미세하게 쥐었고 감긴 눈가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세희는 담당 의사로부터 강민호 회장이 곧 의식을 회복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강세희는 최진혁 상무의 잔당들을 처리하기 위해 이사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강세희가 회의실 상석에 앉아 최진혁 상무의 비자금 장부 원본을 테이블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최 상무와 결탁한 분들, 지금 자수하면 퇴직금은 챙겨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저와 함께 법정에서 만날까요? 비리 이사들은 강세희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고개를 숙인 채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세희는 최진혁 상무가 숨겨두었던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전액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달 뒤 병원 옥상 정원에는 휠체어를 탄 한현주와 그녀를 미는 강세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현주가 세희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희야, 회사 일은 힘들지 않니? 엄마 때문에 내가 너무 고생이 많구나.
강세희는 한현주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아기처럼 어리광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곁에 있는데 뭐가 힘들어? 나 이제 회장님 소리 들어도 하나도 안 무거워. 엄마가 내 뒤에 있잖아. 정원 저편에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 강민호 회장이 두 사람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강민호 회장이 가쁜 숨을 고르며 연주의 옆에 앉아 세희를 대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강민호 회장이 세희의 손을 꽉 쥐며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습니다. 세희야, 너는 이제 대연의 진정한 주인이다. 이 아비보다 훨씬 훌륭하게 회사를 키웠구나. 자랑스럽다 내 딸아. 강세희는 부모님의 손을 양쪽에 잡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세희는 연주의 호적을 복원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강세희가 법원 계단을 오르며 동행한 지훈 변호사에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부터 한현주 씨는 대연그룹 강민호 회장의 정식 부인이자 제 유일한 친어머니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처리해 주세요. 재판장은 서류를 확인한 뒤 망치를 3번 두드리며 한현주의 신분 복원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강세희는 재판장을 나오며 대기하던 한현주를 품에 안고 엄마라고 크게 불렀습니다. 한현주는 세희의 품에서 25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 무렵 강세희는 연주를 데리고 가문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을 찾았습니다. 강세희가 사당의 문을 열며 한현주의 손을 이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세희가 빈자리에 한현주의 이름이 새겨진 새 위패를 올리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여기가 엄마 자리야. 누구도 엄마를 계모라고 부르지 못해. 당신은 나의 가장 고귀한 어머니니까. 한현주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위패를 보며 강세희의 손등에 뜨거운 눈물을 떨궜습니다. 두 모녀의 그림자가 사당의 촛불 아래 길게 늘어지며 긴 시련의 끝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강세희의 눈동자에는 이제 슬픔 대신 가문을 이끌어갈 단단한 의지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지독했던 시련의 겨울이 지나고 대형그룹의 정원에는 어느덧 화사한 목련꽃이 만개했습니다. 강세희는 대형그룹 회장 취임 1주년을 맞아 화려한 연회 대신 소외계층을 위한 자선 행사를 준비했죠. 강세희가 단상에 올라 수많은 카메라와 관객들을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형그룹의 성장은 이제 우리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어머니가 평생 제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가치입니다.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지훈이 강세희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지훈이 강세희의 곁으로 다가와 꽃다발을 건네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강 회장님, 오늘 강연 정말 감동적이었어. 이제 회장이라는 자리가 제 옷처럼 딱 맞는 것 같네. 강세희는 지훈의 어깨에 살짝 기대며 꽃향기를 맡고는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훈, 내가 옆에서 든든하게 법적으로 다 막아준 덕분이지. 우리 재단 설립 허가도 어제 정식으로 나왔다며? 지훈이 강세희의 손을 꼭 잡고 행사장 밖으로 걸음을 옮기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한현주 명예회장님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이 본격적으로 아이들을 돕게 될 거야. 기뻐하실 모습이 선하네. 강세희는 지훈과 함께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신문한 귀퉁이에 실린 짧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탈주 끝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진혁 상무가 교도소 안에서 치매 증상을 보이며 비참한 말년을 보내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강세희는 조용히 신문을 접어 가방에 넣으며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세희가 지훈의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겹치며 나직하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용서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미워하는데 내 마음을 쓰고 싶지 않아. 내 마음속엔 사랑할 시간도 부족하거든. 그 시각 제주도의 한적한 해안가 별장에서는 강민호 회장이 텃밭에서 갓 수확한 채소를 바구니에 담고 있었습니다. 강민호 회장이 흙 묻은 장갑을 벗어 던지고 부엌으로 들어가 한현주의 허리를 뒤에서 감싸 안았습니다. 강민호 회장이 한현주의 귓가에 대고 아이처럼 즐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주, 오늘 세희 온다니까 내가 제일 좋은 배추로 골라왔어. 당신이 해주는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세희가 노래를 부르잖아. 한현주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뒤를 돌아 강민호 회장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한현주가 보글보글 끓는 찌개 냄새를 맡으며 행복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민호 당신도 참 유난이에요. 세희가 오면 고기부터 구워줘야지 채소만 주면 세희가 서운해할걸요? 두 사람이 웃음꽃을 피우고 있을 때 마당에서 강세희와 지훈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세희가 별장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한현주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습니다. 강세희가 한현주의 품에 얼굴을 부비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크게 불렀습니다. 엄마, 나왔어.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네. 지훈이랑 같이 맛있는 거 잔뜩 사왔으니까 오늘 파티하자. 한현주는 세희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눈가에 맺힌 기쁨의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한현주가 세희의 얼굴을 구석구석 살피며 애틋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강아지, 얼굴이 좀 수척해졌네. 회사 일이 그렇게 힘드니? 엄마가 보약이라도 지어보내야겠어. 강민호 회장은 지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거실로 이끌고 가 호쾌하게 웃었습니다. 강민호 회장이 지훈의 앞에 술잔을 내려놓으며 듬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 자네, 우리 세희 잘 보살펴줘서 늘 고맙네. 이제 두 사람 좋은 소식 들려줄 때도 되지 않았나? 지훈은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품 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강민호 회장과 한현주 앞에 보였습니다. 지훈이 세희의 손을 잡고 부모님 앞에서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고백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세희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다음 달에 소박하게 예식을 올리려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강세희는 깜짝 놀라 지훈을 바라보았고 한현주는 입을 가리며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한현주가 세희와 지훈의 손을 한데 모아 쥐며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세희를 지켜줄 사람이 지훈 자네라서 엄마는 정말 안심이란다. 정말 축하한다, 얘들아. 저녁 식사 후 한현주는 세희를 안방으로 데려가 고이 간직해온 순백의 드레스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한현주가 드레스 자락을 어루만지며 세희에게 입혀보고 싶은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한현주가 세희의 몸에 드레스를 대보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건 엄마가 너를 다시 만난 날부터 조금씩 준비해 온 거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주고 싶었단다. 강세희는 드레스를 만져보며 엄마의 깊은 사랑에 다시 한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강세희가 한현주의 손을 잡고 거울 앞에 서서 거울 속의 엄마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내가 입어본 어떤 옷보다 이 드레스가 제일 예뻐. 엄마의 기도가 담겨 있어서 그런가 봐. 해가 뉘엿뉘엿 지는 황금빛 노을이 별장 앞바다를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세희와 한현주는 나란히 신발을 벗고 고운 모래사장을 걸으며 파도 소리를 감상했죠. 한현주가 세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평온하게 흐르는 바다를 향해 말했습니다. 세희야, 인생은 때로 거친 파도 같단다.
하지만 그 파도를 넘고 나면 이렇게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만날 수 있어. 강세희는 한현주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시원한 바닷바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강세희가 한현주의 귀밑머리를 정리해주며 진심을 담아 고백했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를 오해하고 때렸던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 하지만 엄마는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지. 한현주는 세희의 손등에 남은 작은 흉터를 어루만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현주가 세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 딸이니까. 엄마는 딸을 위해서라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들 수 있단다. 강세희는 한현주를 와락 껴안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강세희가 한현주의 품 안에서 웅얼거리듯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나의 엄마가 되어줘서, 내 곁으로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사랑해, 엄마. 아주 많이. 한현주는 세희의 등을 토닥이며 지는 해를 향해 기도를 올리듯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내 보물. 이제 우리에겐 행복할 시간만 남았구나. 멀리서 강민호 회장과 지훈이 두 사람을 부르며 손을 흔드는 모습이 노을 속에 겹쳐졌습니다. 두 모녀의 뒷모습은 타오르는 노을빛과 하나가 되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풍경을 만들어냈죠. 가장 잔인했던 계모라는 낙인은 어느새 가장 헌신적인 어머니라는 훈장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바다는 모든 아픔을 씻어내듯 잔잔하게 밀려왔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강세희와 한현주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찬란한 내일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랑은 진실보다 강하고 진실은 결국 모든 어둠을 밝힌다는 것을 두 사람은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해가 완전히 저물었지만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자신을 때리고 무시하는 딸을 원망하기는커녕 그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며 곁을 지킨 어머니의 희생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진실이 너무 늦게 도착해 가슴 아픈 후회를 남기기도 하지만 세희가 뒤늦게나마 진정한 엄마를 찾게 된 것은 연주의 숭고한 사랑이 일궈낸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가끔 가장 가깝다는 이유로 소중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상처를 주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 속 연주가 보여준 사랑처럼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지탱해주는 가족의 존재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